뼈는 살아있을 때는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숨어 있습니다. 가끔 드러나서 아플 때. 드러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가야죠. 너무 네. 아파요. 그러면 병원 가야 우리 돼. 보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거의 볼 일이 없는데 죽고 나면 이제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도 이제 그 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뼈를 단순한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았고요. 그럼 먼저 그 인류가 뼈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겨왔는지부터 네.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네, 너무 재밌을 재밌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혹시 그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카푸친 수도의 그 해골 사원을 혹시 아시나요? 저 들어본 적 있었어요. 가이드북에도 있고 예. 약간 서늘하다 거기 들어가면. 네. 그 정식으로는 카푸친 크립트라고 그 불리는 공간이고요. 겉으로 보면 이제 평범한 그 성당처럼 보이지만 네.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가보고 싶다. 와. 그냥 소박하네 심지어. 그죠? 예쁘다. 예쁜. 여기까지는 평범한데. 어우 럭셔리. 좀 다른가? 느낌이 좋아요. 잠깐 위에 장식. 오. 뭐야 다 해골이잖아. 장식이. 아 저기 다 뼈야. 해골이에요? 오. 네. 저기 다 사람 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네, 뼈처럼 생겼다 진짜로. 말도 안 돼. 그 이곳에 이제 수천 명의 카푸친 수도사들의 네. 유골이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섬뜩하다. 천장의 무늬, 계단 주변, 장식들 전부 다 인간의 그 유골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처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섬뜩한 그런 네. 광경일 수 있는데요. 그쵸.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사람의 뼈를 이렇게 눈앞에 드러내놓고 심지어 이렇게 장식을 하고 벽을 꾸미고 막 이랬을까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뼈를 남긴다? 이름이 아니고 뼈였어. 뼈로 기억의 공간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카푸친 수도의 해골 사원은 단순히 해골로 장식된 그런 기이한 성당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의미가 뼈를 있어. 통해 죽음을 기억하고 존재를 붙잡아 두려 했던 그치. 그런 공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을 기리고 그쵸. 잊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 그쵸, 같고요. 그쵸. 근데 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또 뼈를 이해하는 것하고는 좀 전혀 다른 또 일이죠. 그렇죠. 네. 의미 부여는 의미 부여인 거고 정말 과학자나 의학자가 네. 보는 뼈는 또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 인류는 이렇게 드러난 뼈, 이렇게 부러진 뼈를 어떻게 이제 다시 세우려 했을까요? 골절은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냥을 하다가 다치고, 맞아. 그렇죠. 뭐 전쟁을 하다 부러지고, 노동을 하다가 뭐 금이 가고, 넘어지면서 뼈가 꺾이는 일이 이제 있죠. 이제 인류가 살아오면서 계속 같이 함께 해왔던 일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골절이 그냥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죠. 그럼요. 살아남느냐, 평생 장애가 남느냐, 뭐 이런 또 혹은 죽느냐, 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골절 치료의 역사가 바로 의술의 역사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 더 깊게 보면 무너진 몸의 구조를 다시 세우려 한 그러한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를 고대 이집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집트 미라를 보면 부러진 팔다리에 부목을 댄 이런 흔적이 발견되고요. 갈대나 나뭇가지 같은 것을 딱 대고 린넨으로 감아서 골절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한 거죠. 당시 이제 사람들은 뼈가 어떤 세포로 붙는지 어떤 원리로 회복되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네.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부러진 구조가 움직이면 안 된다. 가만히 가만. 있으면 붙는다. 어. 근데 이 문제는 뭐냐? 가만히 있으면 부러진 뼈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붙어버리면 짧아지고 뭐 이제 그렇죠.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제대로 맞추는 이런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제자리에 다시 세우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때 이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당기고 맞추고 고정하는 방법을
이제 체계화하려 했고요.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골절 치료가 이제 불안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뼈를 이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감으로 느낌으로. 어떤 게 예. 원래 모양인지를 알 수 없어.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만지고 이제 통증으로 확인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죠. 이제 마취, 소독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수술이 조금씩 가능해지고 엑스레이가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인류는 몸속에 부러진 뼈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와. 엑스레이가 크네. 그 전까지 골절 치료가 보이지 않는 구조를 감으로 맞추는 일이었다면 이제 엑스레이가 이제 나온 이후에는 무너진 구조를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인류는 이렇게까지 부러진 뼈를 이렇게 붙이려 했을까요? 뼈가 무너지면 단순히 뼈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움직임은 무너지고 독립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뼈는 단순히 몸속에 있는 그런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서고 걷고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부러진 뼈를 세우기 위해서 그 부단히 싸워온 것이죠. 네. 현대의학은 정말 많이 발전했죠. 엑스레이가 있고 네. CT도 있고 네. 또 마취도 있고 또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골절은 여전히 좀 두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되게 무서워. 특히 노년에 뼈가 부러지면 단순히 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걷지 못하고 움직임이 줄면서 노인분들에게는 또 하나 근육이 함께 빠집니다. 맞아. 네. 이런 연쇄적인 반응들이 한 사람의 일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골절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고처럼 보이지만 네. 그 뒤에는 오랫동안 조용히 약해져 온 뼈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뼈는 무너지는 동안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뼈는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약해지고 조용히 비어가고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골절이라는 사건으로 비로소 자신의 뼈가 매우 약해져 가고 있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몸속에 있는 숨겨진 뼈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뼈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요? 죽어서도 남는 뼈가 살아있는 동안 조용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건 좀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보이는 변화에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맞아. 당연히 살이 좀 찐 것 같아, 배가 좀 나온 것 같아, 주름이 어느새 생겼고 새치도 생기고 머리카락이 숱이 좀 부족해지고 이런 것들은 바로 또 어쨌든 간에 보이니까 알아차리는데 정작 우리 몸을 정말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받치고 있는 뼈를 우리가 거의 신경을 안 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뼈가 무서운 게 바로 그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뼈는 비어가도 처음에는 특별한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살짝 넘어졌는데 손목이 부러지고 네. 기침했는데 갈비뼈가 급해가고 진짜. 살짝 주저앉았는데 고관절이 부러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뒤늦게 드러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더 무서운 이유예요. 이게 통증이 없으면요 사람이 위기의식을 잘 맞아요. 못하거든요. 당장 아프지가 않으니까 난 괜찮다 하면서 그냥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볍게 툭 넘어졌는데 뼈에 문제가 생기거나 뼈가 부러졌다. 첫 번째 신호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골다공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골다공증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교수님? 쉽게 말하면 뼈의 양과 질이 이제 함께 약해진 상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뼈는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단단해 보이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안쪽으로 가면 아주 정교한 이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로 치면은 기둥과 철골이 촘촘하게 받치고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된다? 성기고 약해진다. 아니 근데 우리가 통증도 못 느끼고 또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알고 보면 안에서
비어간다. 그렇죠. 이게 더 무서워요. 그게 제일 무섭죠. 안에서 빈다는 게 진짜 핵심적인 건데 골다공증 자체가 뼈에 구멍이 많아진다, 다공성이 되는 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이렇게 뼈가 약해지는 과정에서는 신호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침묵의 질환이다. 무서워요. 무서워. 아, 이걸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나 고민과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요. 골다공증이나 골절, 아이고 뼈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여성이시더라고요. 맞아. 이미 제 또래도 굉장히 많고 어머님 세대는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 골밀도 골다공증 검사가 필수가 됐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더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교수님? 있겠죠. 네.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의 감소예요. 여성 호르몬,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군요.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오래된 뼈를 분해하는 세포와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은 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오래된 뼈가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만드는 속도보다 없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이 뼈를 지키는 보호막이 약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젊을 때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먹는 양을 확 줄이거나 단백질을 좀 부족하게 먹거나 햇빛을 거의 안 보고 운동도 부족한 생활이 오래 이어지면 이 뼈의 기초 자본이 충분히 쌓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내실이 안 다져지는 거죠. 뼈도 일종의 적금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젊을 때 많이 쌓아두면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도 이 버틸 힘이 남아 있는데 처음부터 이 무리한 다이어트, 잘못된 다이어트로 적금 자체가 부족하면은 조금만 빠져도 한 번에 그냥 골절이라든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게 칼슘이죠. 근데 문제는 뼈는 칼슘만 먹는다고 끝나는 튼튼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뼈는 계속 리모델링 된다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래된 뼈는 어쨌든 사라지고 파괴되고 치워지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재료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 D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뼈는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 근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압박도 가해지고 이런 자극이 주어지는 그 움직임도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영양 섭취 제대로 하고 가만히 있으면 튼튼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적절한 자극, 하중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뼈를 강하게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칼슘 먹어야지 요거부터 생각하는데 네. 칼슘만 잘 챙기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칼슘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칼슘만으로는 그 부족하다는 거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벽돌만 잔뜩 있는데 그 뭐 집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벽돌을 어디에 어떻게 쌓을지 그리고 낡은 벽은 어떻게 걷어내고 새로운 벽을 쌓을지 뭐 이런 과정들이 함께 이제 움직여야지 됩니다. 뼈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또 이 뼈는 계속 허물어지고 다시 만들어진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몸에는 뼈를 만드는 이 팀이 있습니다. 네. 이 건설팀.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를 조골세포, 오래된 뼈를 분해하는 세포를 파골세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낡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새 건물을 세울 수가 없고 네. 반대로 철거만 하고 새로 짓지 않으면 또 도시는 무너지겠죠. 그렇죠.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짓는 힘은 약해지고 무너뜨리는 힘은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뼈 건강은 뭐 먹으면 단단해진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과 허무는 거의 균형이 참 중요하다라는 건데 네.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뼈 건강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굉장히 의외의 곳에서 발견된 건데요. 바로 흰우유 아이스크림? 비슷합니다. 진짜요? 우유에서 발견된 우유에서? 성분입니다. 진짜 우유? 아니 그러니까 우유 먹고 뼈 튼튼, 나라 튼튼, 무럭무럭 이런 얘기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쵸. 듣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그냥 우유 전체가 아니라 네. 우유 속에 아주 큰 분량 딱 0.005%밖에 없는 하나 더. 0.005% 너무 작은데요. 정말 적지만 정말 중요한 네. 생리활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네. 뼈 건강의 핵심.
그게 무엇이냐? 네. 바로 뭐예요? MVP입니다. MVP. 요즘 좀 MVP. 네, MVP는 뭐냐면 일단 우유에서 유래된 0.005%의 네, 생겨활성 0.00. 물질이니까 네. 당연히 우유가 영어로 뭐죠? 밀크. 그렇죠. 그래서 아하. MVP M은 밀크입니다. 밀크. 그다음에 이게 기본이 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기본 하면은 베이직? 베이직. 그다음 단백질 영어로 프로틴? 그렇죠. 그래서 MVP가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 MVP. 우유에서 유래한 유단백 추출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유 안에는 단순히 이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뼈 건강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MVP는 뼈를 만드는 세포와 뼈를 분해하는 세포의 균형을 돕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뼈 건강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넣느냐만이 아니라 얼마나 잘 만들고 얼마나 덜 무너지게 하느냐인데요. MVP가 바로 이 뼈 대사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좀 더 쉽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볼게요. 어디 한번 네. 봅시다. 칼슘은 벽돌이다. 그럼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반 시스템이다. 지게차? 맞습니다. 지게차. 그렇죠. 그리고 MVP는 건설팀이 일을 잘하도록 돕고 철거팀이 또 과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아주는 그런 설계자, 단장님? 구력자. 맞습니다. 그래서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단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래된 뼈는 적절하게 정리를 해주고 또 새로운 뼈는 적절하게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균형을 유지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것이 MVP다라는 거죠. 근데 MVP가 우유에 들어있는 성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우유를 많이 마시거나 맞아요. 우유 캐러멜 한 3만 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MVP는 우유 속에 아주 소량만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뼈 건강을 위한 MVP의 일일 섭취 적정량은 40m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0ml. 그런데 이 40mg이 양이 적은 것 같지만 이걸 네네. 우유로 채우려면은 200ml짜리 우유를 하루에 무려 130잔 마셔야 합니다. 200ml 130잔이요? 그거 하나만 마셔도 조금 힘들어요. 배 터져, 배 터져. 골절 예방뿐만 아니라 골절 후에 빠른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더욱 흥미로운데요. 네, 정강이 골절이 생긴 생쥐에게 MVP를 섭취하게 했더니 초기 골 형성 속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뼈가 빠르게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신기하네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긴 뼈의 골 밀도와 골 강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해서 이후 재골절 예방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MVP 섭취가 골절 후 뼈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야.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참 신기하네요. 어쨌거나 골밀도부터 골강도, 골절한 다음에 회복까지 뼈에 관한 건강은 진짜 꾸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